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샘2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2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네. 만물의 이론. 만물의 이론? 모든 것의 이론. 네. Theory of Everything. 스티븐 호킹 씨가 이제 쓴 책이고요. 네네네.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책을 읽을 생각인데요.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기원전 340년 전에 340만 년? 340년 전. 40년 전? 기원전 340년. 네. 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그렇죠. 뭐 정도 됐겠죠. 2550년 정도 네네. 된 거죠. 더 되나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뭐 한 2300년 전? 그렇죠. 2020이니까 네네. 그러네요. 2300년 전,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온 더 헤븐이라는 책에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네. 이미 2000년 전에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네. 왜 지구가 둥그냐? 추론을 해보니 월식이 일어날 때 지구와 그러니까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면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지구가 가려서 그 그림자가 달을 가리죠. 네. 이게 월식입니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거나 평탄하다면 그 그림자가 원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각이져 있어야죠. 직선으로. 직사각형, 그러니까 네. 사각형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타원형이어야 된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근데 정확하게 가리더라. 고로 지구는 둥글다. 어마어마한 추론 능력이네요. 그렇죠. 네. 그림자만 보고도 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원형이므로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만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이제 북극성을 보잖아요. 네. 북극성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남쪽에서 볼 때랑 북쪽에서 볼 때랑 위치가 다릅니다. 남쪽에서 보면 좀 낮아요. 북극성의 위치가. 근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극성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본 북극성이랑 자기들 나라 그리스에서 본 북극성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야, 그거를 비교했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은 천문학을 연구했을까? 그리고 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두칠성은 왜 어디 가나 북두칠성이었을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수평선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평평한 지구면 평탄한 지구면 계속 보여야죠. 계속 보이거나 갑자기 뚝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서서히 올라옵니다. 배가. 네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의 둘레를 잽니다. 네네네. 그 4000 스타디아라는 그런 스타디아가 이제 계측 그런 그 당시의 단위인데 네네네.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좀 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죠. 천동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중심을 가지고 모두가 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별들은 뭐냐? 이걸 설명한 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렇죠. 프톨레마이오스 합니다. 네네. 그건 다 박혀 있는 거다 그냥. 이게 이제 지구 우주 천체설 또는 뭐 천구 우주설 이래 갖고 이제 다른 별들은 운행하지 않고 지구를 달아서 이제 지구를 도는 그 5개의 행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목성, 토성, 금성 뭐 그런 게 있고 해도 달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설이 이제 또 힘을 얻기 시작하죠. 힘을 얻죠. 네. 그냥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상식이 돼버립니다. 네네네. 무슨 일이었는지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그림자 월식이나 일식을 봤을 때 그런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면설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뭐 논리는 간단하죠. 지구가 둥글다면은 네. 어디가에선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죠. 네.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냐. 네. 거꾸로 어떻게 달려 있냐 우리가. 그렇죠. 네.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네네. 그래 그러면은 둥그렇게 평평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된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구 평탄설이라고 그러나요? 평면설. 네네. 평면설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 특히 이제 중세 시대부터 해갖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다 이제 족쳐야죠. 족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전까지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고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했으니 이거에 대한 의견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1513년 폴란드 신부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익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네.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했는데 익명으로 해요.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
잡히면 족치니까. 그렇죠. 게다가 신부님이었다면서요. 신부님이죠. 네, 큰일 나죠. 이단이죠. 소위 말해 파문이죠, 파문. 파문에 이제 화형이죠, 태우죠. 이 사람을 잡아다 태우니까. 네.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1세기 이게 1세기나 걸립니다. 네. 1세기 뒤에 두 명의 천문학자가 나타나요. 한 명은 독일인 네. 케플러고요. 아, 요하네스 케플러가 네, 나타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탈리아인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네. 뭐 흔히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을 했대는데 그건 약간 알려진 바 없는 낭설이죠. 아니 혼잣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혼잣말을 했대는데 그 혼잣말이 아니지 누가 들었으면. 드라마틱한 장치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하죠. 네. 그럼에도 이제 관측한 궤도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 맞다. 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우리는.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무언가가. 네. 근데 1609년에 이제 사망 선고가 확실히 내려집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고 이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우주를 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였냐면 목성을 보니까 목성 주변에 달하고 위성이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갈릴레오가 이거 지구가 중심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목성 주위에 그게 돈다고 해서 지구를 돌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 목성에 도는 달과 위성의 그런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 가설에 대입을 해보니 그때서야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죠. 쟤들이 왜 이렇게 도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계산을 해보면 말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케플러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수학자들이나 이런 천문학자들의 그 완벽한 게 뭐냐면 원형으로 돌아야 돼. 완벽하게. 원형, 완벽하게 그렇죠, 그렇죠. 원형으로 돌아야 된다는 그런 상식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원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타원형으로 돌아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죠, 이 사람은 케플러는. 완벽하게 돌아야 되는 그렇죠. 뭐 아름답게 돌아야 되는데. 아름답게 돌아야 되는데 네네. 뭔가 좀 아다리가 흔한 말로 아다리가 좀 그렇죠, 맞아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케플러가 말했던 건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이유가 자기장을 이끌려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거기까지죠. 1687년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뉴턴이죠. 네. 자신의 저서에 이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이제 발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 둥근데 우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공간을 수학적인 산수를 해서 수학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하늘을 이르라고 하면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설명할 수 있어도 우주에서 벌어지는 신의 섭리고 하늘의 섭리니까 네네네. 인간이 범접할 수 없었는데 뉴턴이 이걸 인간의 그런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다 이건. 근데 이거를 듣고 있던 리처드 벤틀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물체가 끌어당기면 모든 행성이 서로를 끌어당기면 결국엔 우리는 모두 가운데를 끌려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만약에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리는 지금 가운데를 끌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서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뉴턴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데 우주가 만약에 영원하다면 어쩔까? 별의 수가 무한하다면 어쩔까? 점점 사고 영역이 확장이 되네요. 네. 그러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여전히 끌어당기잖아. 무슨 상관이냐? 우주의 점이 여기저기 생길 텐데 서로 끌어당길 텐데 서로 끌어당기는데 결국에는 다 속된 말로 다 별끼리 부딪혀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순간에는. 네. 뉴턴이 여기서 살짝 약간 손을 들긴 하죠. 그건 이제 신의 그런 뭔가 섭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건 신의 섭리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뉴턴도 네. 그냥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 우주에 대한 섭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고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주는 무한한가? 아니면 유한한가? 그렇죠. 근데 과거의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어 죽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주가 변하는 것처럼 우주가 변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 믿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에 생겨서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라고 믿었던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턴이 등장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냐 마냐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팽창하냐가 아니라 수축하냐를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멸망하겠네요. 수축하면. 그렇죠. 수축하냐 팽창하냐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네. 우리의 이제
우주에 대한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읽은 만큼 서두네요, 서두. 네, 네. 이제 시작이죠. 네. 그 시작인데 문과생이 이제 좀 잘 읽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네. 좀 잘 읽히게끔 써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쉽게. 원래 그런 분야로 되게 유명하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쉽게 글을 되게 잘 써놓으셨고 네. 그래서 약간 과학에 그런 기초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수학을 몰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냐 마냐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수학적인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누군가 해주면 되는 거. 아, 그렇죠. 수학자와 물리학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리학자가 수학자만큼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물리학자도 수학을 쓸 뿐이죠. 도구로서. 수학을 잘한다 해서 물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되게 재밌게 잘 쓰셔갖고 읽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제가 읽은 만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면 스티브 호킹 박사의 원제는 네. Theory of Everything이고요. 모든 것의 이론. 한 달에 한 번 재방송 들으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우주가 과연 팽창하는가, 네. 수축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 타일러님의 방송 밥방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